자, 지난 일요일이었습니다. 베트남인 산모가 인천공항에서 이 북통을 호소하고 쓰러졌는데 결국 구급차에서 아이를 낳는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아니, 대명천지 대한민국에서 이게 웬일입니까? 그렇죠. 사실 이 공항에서 쓰러진 임산부가요, 구급차에서 2시간가량을 분만을 할 병원을 찾지 못해서 전전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다행스럽게도 구급차 안에 구급 인력들이 잘 도와서 출산을 마칠 수 있었지만 이와 관련해서 과연 2시간 동안이나 이 출산할 병원을 찾지 못하는 것이 지금 적절한 것인가? 우리나라 지금 응급 의료 체제 완전히 붕괴된 것은 아닌가? 이런 논란들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근처 병원들은 그럼 어떤 이유로 이 산모를 받지 못했다고 하나요? 지금 근처 병원에 연락을 취해보니 구급대원에서 당연히 병원들이 연락을 취했고요. 정확한 주수가 확인되지 않으면은 이 환모를 받아줄 수가 없다. 그리고 지금 당장 분만이 가능한 의사가 없다. 분만을 할 수 있는 베드가 없다. 수술상이 없다. 이런 이유를 대고 있었던 거죠. 결국 구급대원들은 정말 애가 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2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양수가 터진 채로 전전하다가 구급차 안에서 출산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자, 이 의료 파업 사태 때문에 지금 응급실 찾기 더 어렵다, 응급실 뺑뺑이가 더 심해졌다, 이런 기사로는 많이 봤습니다만 혹시 변호사님도 직접 겪으신 일이 있습니까? 사실 요즘이요, 저도 주변에 아이 키우고 있는 그런 친구들 얘기들 들어보면은 아이가 아플 때 특히 응급실에 가려고 할 때 갈 곳이 없다는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어른들과 다르기 때문에 수술을 하려고 하려면 전문 인력이 필요한데 이 전문 인력을 갖추고 있는 병원은 찾을 수도 없을 뿐더러 지금 의료 공백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응급실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지 못하다 보니까 구급차에 타면은 일반적으로 시민들은 이제 살았다, 다행이다 느끼게 되잖아요. 하지만 구급차에 탄 것이 끝이 아닙니다. 구급차에서 인계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을 찾지 못해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는 얘기 저도 자주 접하고 있습니다. 네, 자, 외국인 산모가 출산한 병원 응급실을 찾다가 구급차에서 아이를 낳은 사건을 계기로 해서 119 구급대원이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작년에 그 응급실 뺑뺑이 이슈 이후에 그 어떤 그 잘못된 그 의식 전달을 방지하기 위해서 노조 조끼를 꼭 입고 참여하라고 저희가 지시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 행동은 제가 보기에는 어떤 국민들의 왜곡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조끼를 벗겠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에도 접했듯이 병원 앞에서 응급실 앞에서 2시간을 대기하다 저희 구급대원이 아이를 받았습니다. 전혀 부끄러운 게 아니라 자랑스럽습니다. 저는 구급대원들이. 그래서 제 이 행동이 국민에게나 조직에 해가 된다면 저는 징계를 받을 것입니다. 현장에서 응급 환자를 응급처치하며 2차, 3차 병원 단계의 치료를 받게 해야 하거나 확인이 필요한 것이 현장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구급대원은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직접 병원에 전화를 걸며 응급 환자를 받아줄 곳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구급대원의 손이 모자라 구상센터 동료들까지 전화를 돌리며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병원을 찾아야만 하는 이 현실이 정말 맞는 것일까요? 네, 자, 구급대원들이 자신들의 어려움을 호소하기 위해서 이 기자회견을 자청한 것 같지는 않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구급대원 이 말이 참 가슴에 남는데요. 지금 이렇게 응급실에 찾지 못해서 응급차 안에서 아이를 받은 일은 난 너무나 자랑스럽다 이렇게 밝히시는 모습이 참 든든하고 감사한 마음까지 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될 부분은요. 이 해당 산모도 2시간 동안 12곳의 병원에서 사실상 거부를 당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의 이 문제가 의료 대란만으로서 기인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전부터 쌓여온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겠지만 구급대원분들은 제대로 이송을 하고 응급처치를 하는 것까지가 업무인데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지금 너무나도 많은 부담을 받고 있잖아요. 네. 12곳의 병원에 전화를 돌리기까지 얼마나 긴박하고 또 마음이 타셨겠습니까? 이 부분은 국가에서 나서서 정부에서 나서서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실제로 응급 환자를 살릴 수 있는데
사망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 건 사실 아닙니까? 그렇죠. 수치적으로 보더라도 이런 부분이 확인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자, 응급 환자 이제 1,000명이 발생했을 때 그 사망 환자 수 이 부분을 보더라면요. 2023년도에 이제 5.7명이었다면 2024년도 같은 기간 동안은 6.6명으로 0.9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수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부분이 눈으로 확인 가능하기 때문에 대책 마련이 정말 시급하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임조혜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